낙태론, 필로소피아. 태아가 만삭이 되기 전에 사산되는 경우를 낙태로 지칭한다. 유산이나 한의학 용어 타태와 동의어이며 인공유산과 자연유산을 총칭하는 것으로 인공적 자연적으로 배아 및 태아가 만삭이 되기 전에 사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낙태의 또 다른 의미는 자연분만 시기 이전에 태아를 모체에서 분리하는 일과 그 태아를 가리키며 현재의 낙태는 이 실상을 일컫는다. 곧 낙태에 대한 관점은 친생명과 친선택으로 나뉜다. 낙태의 역사, 인류의 역사. 낙태라는 말은 1980년대 이전부터 사용해 왔으나 의학계에서의 정식 명칭은 임신 중절이다. 법률상 공식 용어는 형법은 낙태로 가리켰고 현대의 모자보건법은 임신 중절 수술로 가리킨다. 낙태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고려해 임신 중절이라는 순화 용어가 등장했다. 낙태는 유산으로도 가리키는데 자연유산과 인공유산의 두 종류가 있다. 일반적으로 태아가 모태의 자궁 내에서 죽은 것을 의미한다. 자연유산이란 의학적 시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뜻하며 임신 20주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경우에 한한다. 인공유산이란 임신 시기에 약물이나 수술 방법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을 뜻한다. 수술 동기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뉜다. 낙태라는 행위는 극히 현대적인 현상인데 과거에는 산모를 해치지 않으면서 태아만을 선택해 죽일 수 있는 의학적 기술이 전무한 탓이다. 그러나 원치 않는 자녀에 대한 사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근대 이전의 영아 사례 중 상당 부분은 낙태와 동일한 사회적 기능으로 수행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수많은 영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들의 부모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것을 중세나 근대의 다양한 문헌에서 확인된다. 고대 사회에서 영아를 제물로 바치던 종교적 풍습도 잉여군 제거라는 목적을 위한 오늘날의 낙태와 비슷한 기능을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개
현대인들은 낙태를 현대에 와서야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판단하지만 실상은 옛날부터 있었던 현상이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BC 2700년 무려 신농전설에 낙태 관련 이야기가 나온다. 식초를 마시면 유산된다는 등 다양한 민간요법과 산모도 죽음을 각오하고 행하는 갖가지 극단적 방법까지 다양하게 기술되어 있다. 임신 중절을 위해 산모도 죽음을 각오한다면 본말 전도이나 왕비나 후궁에게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한낱 궁녀가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 실권을 지닌 왕이 궁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별일 없겠지만 왕이 궁녀를 하룻밤 놀이개로 삼았다거나 왕비나 후궁의 집안이 막강 권력 가문이면 궁녀를 죽여서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도 있었다. 인류가 낙태를 죄로 여기게 된 역사는 길지 않다. 고대 로마법 등은 태아를 모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처벌하지 않았다. 서기 200년 세베루스 왕조 시대에는 여자가 낙태를 하면 정자를 제공한 남자의 자식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처벌하기 시작했다. 곧 임신 중인 태아를 생명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한편 고의적 자가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1200년 무렵 중기 아시리아 제국의 법전이었다. 중절을 한 여성은 중범죄로 다스려 공공장소에서 신체 관통형에 처할 정도였다.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살해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범죄로 처벌되기 시작한 것은 중세 교회법과 독일 보통법에서 시작되었다. 그 정신적 배경은 기독교 교리로 태아는 수태된 후 10주 이내에 인간 영혼이 태아 속에 들어가므로 그 이후부터 태아를 살해하는 것은 인간을 살해하는 것과 같다고 한 영혼 입주설이었다. 이어 1532년의 카롤리나 형법은 태아를 생명 있는 태아와 생명 없는 태아로 구별하여 생명 있는 태아를 낙태하면 살인죄를 적용했다. 생명 있는 태아와 생명 없는 태아를 구별하지 않고 태아의 생명 자체를 보호
19세기 이후이며 그 효시가 1813년의 바이에른 형법과 1851년의 프로이센 형법이다. 그 대다수 국가의 입법은 예외 없이 낙태를 처벌하기에 이른다. (1971년) 자비스 톰슨이 발표한 에세이 낙태에 대한 옹호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본문에 나오는 사고 실험품은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보니 당신은 의식을 잃은 모 바이올리니스트와 병원 침대에 등을 맞대고 같이 누워있다. 당신을 납치한 음악 애호가 옆에는 신장 질환으로 죽어가는 그 바이올린 연주자를 살리기 위해 그와 꼭 맞는 유형의 혈액을 소유한 당신을 납치해 하나의 수액관으로 두 사람의 순환계를 연결시켰다. 의사는 경고한다. 당신이 이 관을 뽑으면 바이올린 연주자는 죽습니다. 딱 9개월 정도만 이 상태를 유지하면 그의 병은 다 낫게 되고 그때 안전하게 관을 뽑읍시다.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전까지 낙태 논쟁은 대체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있다는 낙태 금지 찬성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논박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톰슨은 이 논문에서 태아도 사람이란 주장이 의미 있다 해다. 그것이 곧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는 결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 낙태 논쟁의 지용도를 바꿔놓았다. 하나의 관으로 이어진 바이올린 연주자나 나의 상황은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상황의 비유이다. 내가 관을 뽑는 것은 잘못된 일일까? 바이올린 연주자의 생명권은 당연하나 내 신장을 이용할 권리도 지니는가? 그 기간이 9개월이 아니라 9년 또는 1시간이라면 강압에 의한 상황이 문제될 수 있다고? 순간의 무지 또는 실수로 인해 빚어진 상황? 톰슨의 궁극적인 질문은 단순하다. 누가 누구에게 바이올린 연주자를 살리기 위해 9개월 동안 관을 뽑지 않고 견디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강제할 수 있는가이다. 임신한 여성을 제외하면 특정인의 희생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타인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큰 희생을 치르기를 도덕적으로 요구받는 사람도 없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물음은 누군가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는 법의 강제를 받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누군가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도록 강제되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이다. (21세기) 들어 세계적으로 인공 임신 중절을 두고 찬반 논의가 활발하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수세기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난제이지만 그간 수면 하에서 부분적으로 설랑설레하다가 금작이 들어 공개 석상의 큰 화두로 등장한다.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승인되는 비수술적 낙태 방법은 어버션 피를 이용한 낙태법이다. 1990년대 중반 루셀 위클라라는 프랑스 제약회사에 의해 개발된 RU486이 그 시초이다. RU486은 루셀 위클라 내부에서 사용되던 신제품의 제품 코드인 탓에 현재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알약 제품으로 제조 판매된다. 이 약은 임신을 유지시키는 필수 여성 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의 체내 수용을 방해해 임신 상태를 중단시키는 기능을 하며 경구 투여한 뒤 24시간 이내에 임신이 중단된다. 용량을 조절해 응급 피임약으로도 사용된다. 이어 나온 약은 위소프로스톨이라는 제품인데 이 약은 원래 위궤양 환자를 위한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로 개발되었으며 임신 초기 상태의 임산부가 복용 시 격렬한 자궁수축을 야기해 유산하는 부작용을 나타내 현재는 낙태약으로 전용된다. 낙태 현안 형법 269조 1항에 보면 여성이 낙태를 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라는 관련 법률 조항이 있다. 곧 낙태를 국가 권력이 다스리겠다는 발상이다. 어떤 특정 권력이 도덕성 하락이나 국가의 진출학을 이유로 인공 임실 중절을 범죄화하고 처벌하는 것은 능사는 아니다. 임신부가 미성년일 때 또는 장애인이나 중환자, 경제적 무능 상태일 때
등등 해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형편이 안 되는 경우에는 낙태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현실적으로 사생아나 고아, 표모수나 장애아 등의 반자의적 불비한 태생부류는 온갖 차별과 멸시를 당하거나 해외에 수출되거나 불황자 또는 밑바닥 인생으로 추락하기 십상이다. 단순히 여러 핸디캡을 지녔다고 해서 특정 여성의 성과 몸 그리고 천부적 번식권을 국가가 이해에 따라 재단하고 처리하는 것은 반인권적 강압이며 위헌 소지도 있다. 낙태에 대한 책임을 개개 여성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도 문제이다. 낙태를 고려하거나 행하는 임산부는 거기가 미성년이거나 미혼녀, 심신장애인, 무능력 등의 핸디캡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나름대로 아이의 출생을 더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끝내 낙태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그저 낙태는 불법이며 부도덕이다, 낙태는 안 된다 등의 비현실적 이상주의에 빠져서는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일산의 종교에서 주장하는 생명의 존엄도 그들이 애써 강조하는 사랑의 관점으로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이 열거한 여러 사회적 약자 여성들이 무작정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산모나 아이를 대하는 사회의 문화적 멸시나 배타가 자살을 숙고해야 할 만큼 심각한 점, 생명의 존엄이라는 낙태 반대의 명분이 이성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그 비현실성을 숙고해 볼 일이다. 영육간의 병들어 사실상 삶과 죽음을 넘나들며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산모와 아이들의 생명을 존엄하지 않은지 정령 제고해야만 할 때이다. 문명국가라면 경장애와 질병, 연령, 경제적 상황 등 가임기 약자들을 위한 합리적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나아가 이들이 해산했을 때 산모나 아이를 위한 합리적, 과학적 대처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시대 정신에 맞는 이성적 대안이 요구된다. 위에서 보듯이 낙태를 해야 할 절박함들이 절절한 동병상련을 자아낸다. 그런데 이런 절박함에 낙태는 살인이니 불법이니 하는 식의 흑백 논리판 질타나 문제 해결책은 왠지 흑백 논리판 파시즘 냄새도 풍일 뿐이다. 낙태를
그 많은 것은 의미가 있으나 그 강압성과 무대한적 대처들을 보면 안타깝기만 하다. 곧 낙태를 해야 하는 여성들의 절망적 위해를 감쌀 대책이나 낙태를 안 하고 만기 출산했을 시 아이의 운명에 대한 책임 있는 방안에 대한 심사숙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1973년 일본의 우생보호법을 차용해 이 땅도 모자보건법을 만들었는데 곧 임신 24주 이전까지의 태아는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전체 조건은 부모가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와 신체질환 그리고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또 강간, 중강간에 의한 임신을 때로 한정된다. 이것을 최근 들어서는 임신기간 20주 이내 또는 그보다 훨씬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고 산부인과 의사회는 주장하고 있고 그들이 내세우는 낙태 찬성 이유는 여성의 건강권 확보이다. 미성년이나 미혼자가 아이를 낳으면 전원 국가자치단체에서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일단 이 종교계에서는 배아가 자궁의 착상액이 직전의 단계인 난자와 정자의 합치에 의한 수정란을 죽일 수 있는 사후 피임약 사용도 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년에 있지만 너무 극단적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런 식이라면 사후 피임약뿐만 아니라 충분히 임신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수정 자체를 못하게 미리 난자와 정자를 죽여버리는 사전 피임약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엄연히 착상된 배아와 태아도 태인이 죽이는 쇠퇴도 방지하면서 착상도 되지 않은 수정난 피임약도 못쓰게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 이상주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낙태 반대론이나 찬성론이나 낙태 강압주의나 정작 무엇이 문제인지 인식 못하는 듯하다. 특히 낙태를 은연중 종용하는 측에서는 그저 잘못된 임신이니까 그 싹을 도려내자는 식인데 그 단세포적 발상은 무결점주의의 강박관념이며 독단적 강압의 다름 아니다. 부모가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와 신체질환 그리고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생긴 태아는 무슨 상관인가? 강간에 의한 태아는 고귀한 생명체가 아닌가?
24주가 안 되면 생명이 아니고 무기물인가? 날강도의 아이는 독단이 유괴해도 되는가? 매춘부의 아들, 딸은 구성원의 자녀가 아니고 유령의 씨앗인가? 어떠한 환경에서 잉태되었든 일단 잉태된 태아는 예수, 마호멧, 석가, 링컨, 공자, 슈바이처나 다름없는 외경의 대상이고 저렴한 생명체다. 타산적 인간 논리에 빠져 대자연의 섭리를 거스른다면 반동이 따로 없다. 모든 임신부와 태아의 환경이나 처지가 어떻든 곧 미성년이든 강간이든 사생아든 건친간이든 병든 몸이든 그 태아는 결코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 아픈 상처를 진 아이들은 전부 만삭에 이르러 자연스레 출산해야 한다. 최근 들어 이 땅의 합계 출산율이 한 명도 안 되는 0.98명이라고 한다. 젊은 부부들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아파트 값에 더해 정규학제로는 평균치 교육도 안 되는 안 되는 탓에 소득 대비 절반에 가까운 큰 돈을 자녀의 사녀교육비로 지출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에 출산을 포기하고 만 때문이다. 실상이 이러니 젊은 층에서는 연애, 결혼, 출산 등 세 가지를 포기한 이른바 3포 세대로 급증하고 있다. 인구 감소율도 세계 최고치를 나타내 수년 안에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고 각종 통계들은 경고한다. 곧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고마운 시대로 접어들어왔다. 이런 인구 급감 사태에 직면해 낙태의 운명에 처한 아이들을 구제한다면 그 공익성, 능률성에 더해 최선의 대안책으로 손색이 없다. (21세기) 초문명시대답게 편협한 독단으로 의도적 설생 행위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태아의 순산을 유도해 그 출생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 미래 지향성이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그 저연한 생명체들의 태생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마음으로 그 생체기들을 고이 수용하여 몸이 아픈 아이는 치료해주고 마음이 아픈 아이는 다독여주고 강간 태생이면 비밀을 지켜주면서 적재적소의 업을 찾아주고 고아이면 자립책을 마련해주고 근친 태생이면 비밀을 지켜주면서 적절한 길을 찾아주고 매춘 태생이면 일찍이 내공 깊은 신앙에 몰입시키거나 몹쓸 병이 들어 얼마 못 산다면 그 사는 동안만이라도 치료해주고 존중해주면 된다. 세상에는 다양한 노동이나 단순 기계조립, 청소육, 어패류, 가공 등등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 널렸다. 이들에게 무슨 일을 시킨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겠는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선 쪽은 불리한 코너에 선 이들을 위해
이성과 양식을 바탕한 다각적이고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마땅하다. 무엇보다도 낙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절망의 끝에선 사회적 약자들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한낱 미물에 불과한 족제비도 들깨도 서울권에도 강아지도 제 새끼를 가려놨지 않는다. 그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수태가 되면 열이든 백이든 순순히 나 정성껏 기른다. 짐승만도 못해서야 되겠는가. 만물의 영장이 문명인이라면 대자연의 천륜으로부터 그런 질타를 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간의 차별적 통념인 정기, 우열, 피하, 선악, 빈부 등 배타적 가름이 아니라 무명인답게 그들도 함께 살아야 할 소중한 동반자라는 휴머니즘을 너나없이 발휘할 때이다. 인간 역사는 포르노에 의해 지탱된다. 표피적으로 드러난 포르노보다는 부부간 연인 간에 은밀히 자행되는 포르노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나를 위시한 친구나 동료, 행인들 중 상당수는 부부간 사랑이 절절 넘친 나머지 아름다운 합의에 의한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허가난 장소에서 어느 일방 또는 대상 간의 포르노에 의해 태어난 투기성 횡재물에 불과하다. 그건 누가 포르노 행위를 하든 포르노라는 본질은 같고 다만 허가난 포르노냐 무허가 포르노이냐의 차이일 뿐이다. 살아남은 이들의 잣대로 죽어간 이들을 핍박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에 대한 몰예이며 자해의 다름 아니다. 생명의 존엄이란 말은 세상 어느 것도 생명보다 소중할 수 없으며 생명보다 나을 수도 없다는 뜻이다. 생명은 그 자체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진선미의 결정판이요 시공의 알파요 오메가이다. 형이상학적 쇼비니즘 결벽증에 체면되어 생명을 두고 경고망동하는 이 일은 진보가 아니라 퇴행이다. 온갖 오명을 뒤집어 쓴 채 낙태의 불운에 떠는 가련한 인격들을 거둬 성심성의껏 돌보자. 개중에는 우리에게 크나큰 보답의 선물을 안길 걸출한 희망들이 필시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선의로 인해 소중한 인생을 일고 나가는 영혼이 존재하게 되면 그 자체로 성공이다. 2018년 기준 국내 애완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무려 1천만 명을 상회하고 그들이 돌보는 개와 고양이는 그보다 많은 1,100만 마리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소위 반려동물 산업 전체 유형군은 대략 6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숫자라고 한다. 그들 대부분은 개와 고양이들을 피부치나 가족처럼 대하며 지극정성으로 잠자리와 먹을 것을 챙겨주는 등 사랑과 정을
정성껏 쏟는다. 그 물심양면의 엄청난 투자에 대한 대가로 그 미물들로부터 재롱과 잔정과 안정과 대리만족과 의지와 생명존엄 사상을 구하게 된다. 낙태의 운명에 처한 우리와 같은 숭고한 영혼과 자아를 지닌 인품들을 소박하게나마 구원하면 그 보람이 설마 애완동물만도 못할까? 낙태는 자해이다. 이제는 낙태를 연구하지 말고 우리의 엇나간 동족들의 미래를 연구하자. 낙태론 필로소피아 편이었습니다.